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도 학교 평가 편람 평가 지표 부분에서 공통 지표 세 번째 부분과 네 번째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공통 지표 1과 2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공통 지표 1은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 교육으로 이제 안내가 되어 있었고 크게 세 가지 부분. 그래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5점, 여기에는 이제 에듀테크 활용 수업 시수와 관련된 정량 평가가 2점, 그리고 정성 평가가 3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기초학력 보장 실천과 관련된 부분이 정성으로 10점, 그리고 교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부분이 정량으로 5점, 총 2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지표 두 번째는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이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정성으로 평가 지표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여기 이제 정성 평가가 10점이었지만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는 5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정량 평가로 진로, 직업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부분 여기가 이제 2.5회 이상 학생 1인당 2.5회 이상이 만점인 2.0으로 그리고 정성평가 3점에서 이 진로직업교육이 5.5점에서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직업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량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에서 이제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 마찬가지로 5점이고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5점으로 정량평가로 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지표 2인 역량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은 학교급에 따라서 조금 달랐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공통지표인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부분의 첫 번째 평가 지표는 인성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작년에는 디지털 시민교육이 3-1 인성교육 활성화 부분에 있었지만 올해는 3-2 세계시민교육 부분에 디지털 시민교육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인성교육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제 디지털 시민교육을 이제 평가 지표에서 빼고 세계 시민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포함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성교육 관련된 개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강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화 책임 규약도 그렇고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 계획 부분도 사실 작년 하반기에 나왔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학교에 안내가 되어서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이 존중하고 존경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 문화 조성의 달과 조성의 날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 교육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교육 활동들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부서에서는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SEL 교육, 사회정서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 인성교육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 이모셔널 러닝이라는 걸로 이제 SEL로 되어 있고 올해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볼 때도 이제 사회정서 학습이 이제 세부 추진 과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 사회정서 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인성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학교에서는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인성교육과 사회정서 학습을 묶어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 목적을 보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다른 계획서 볼 때도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교육 활동이든 교육 과정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외에 이제 올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지역 협력, 학생 맞춤형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지금 평가 부분에서도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교육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평가 요소를 좀 보겠습니다.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천 노력. 그래서 여기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절성, 그 다음에 운영의 실천성, 그리고 이게 끝났을 때 성과 분석 및 환류의 적절성, 이런 것들이 평가 요소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성교육은 절대평가입니다. 정성평가이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서식을 보면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실천 내용, 성과 분석 및 활용 내용 등에 대해 기술하도록 되어 있고, 3년 단위 이제 교육지원청 평가를 받는 학교에서는 A4 3쪽 이내로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안이었는데 우리가 이 네 번째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안내를 해 보았습니다.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좀 잘못 포기가 된 것 같아요. 정성평가입니다. 계획과 그 다음에 운영과 성과 분석 및 환류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작년도에 대한 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이 평가 분석한 결과를 올해 인성교육에 반영을 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각 지표마다 약간 특징이 있는데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색 있는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했는가. 근데 이거는 이제 인성교육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교육 공동체의 의견은 수렴할 필요가 있겠죠. 운영 내용의 실천성을 좀 보면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느냐.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된 것들, 인성이라는 것이 한 번에 확 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때 학생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면서 문화가 되는 거죠. 사실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를 학교 문화 조성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했느냐. 그래서 앞쪽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교육과정 연계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작년부터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활성화. 이걸 위해서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는가.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부모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 학교에서는 이제 인성교육 계획서를 수립하고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을 토대로 이 의무 연수가 있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무 연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학교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 지원 체계를 적절히 구축하여 연계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하였는가. 여기도 이제 지역사회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과 분석 및 환류 부분 보겠습니다. 학교 상황에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서 성과 분석을 시행했느냐, 또 예산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 이런 성과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반영했느냐. 이렇게 개선점이 도출이 되면 다시 2026학년도 계획 수립 단계의 환류가 되겠죠. 그래서 선순환 체제가 이 학교 평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성평가 부분을 보니까 1점, 3점, 1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보면 인성교육은 일회성 사업이나 행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학교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학생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인성교육 계획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연수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수, 경기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원격연수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수한 연수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인성교육 파트 3-1이 이제 5점 정성평가였고요. 두 번째 3-2가 세계 시민교육 활성화 노력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디지털 시민교육이 인성교육 파트에서 세계 시민교육 활성화 노력 부분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계 시민교육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 주제중심 세계 시민교육, 체험중심 생태환경교육, 국제교류 교육활동,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교육과정 재구성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인지적인 영역, 사회 정서적인 영역, 행동적 영역에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부분들로 교육 과정을 연계해서 꾸려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학생들에게 또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디지털 시민 교육은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 양성을 목표로 디지털 기술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또 역기능을 예방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 교육은 크게 이제 디지털 시민 교육, 시민 역량과 디지털 창의 역량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예전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순기능 강화, 역기능 예방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시민 교육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시민 역량에, 그리고 디지털 사회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디지털 시민 역량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 교육 자체를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제 정보 시수를 2배로 확장한 것 자체도 34차 시에서 68차 시로 중등 같은 경우에 이제 확대한 거, 초등은 이제 34차 시가 생기게 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디지털 창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 목적,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 시민교육을 활성화한다. 인서교육과 마찬가지로 세계 시민교육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것들을 평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요소 똑같습니다. 계획 단계, 운영 단계, 그리고 이제 평가의 단계가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 내용의 실천성이 한 가지 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평가 자료를 보면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관련 계획, 세계 시민 교육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탑재될 수도 있으니까 인성교육 기본계획이 예시 자료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학교 교육 계획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시민교육 계획에 따른 운영 내용 자료, 또 세계 시민교육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환류 내용 자료, 또 디지털 시민교육 관련 운영 내용 자료,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또 이제 정량이라고 잘못 쓰여 있는데 정성평가죠. 계획과 운영과 이제 평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계획 단계는 거의 공통적이에요. 작년도에 이제 평가 결과를 분석했냐,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했느냐. 여기는 이제 조금 특성이 드러난다고 했었는데, 세계 시민교육의 다양한 주제 영역 및 학교 상황을 고려해서 세계 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했냐. 그 다음 운영 부분에서는 이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연계해서 세계 시민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을 추진했느냐. 그 다음에 학교, 학년별 위계를 고려해서 실천 중심으로 세계 시민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을 추진했느냐. 또 세계 시민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또 유관기관 협업 운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학교 상황에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성과 분석을 시행하였냐.
이런 부분. 요건 이제 사실은 이제 밑으로 좀 내려도 될 것 같은데 위쪽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찬연도 운영의 개선점을 도출했느냐. 요게 이제 5점입니다. 유의사항 부분 보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운영계획은 단위학교 인성교육 기본계획이나 학교교육 계획 등에 포함된 내용을 평가한다. 왜냐하면 세계시민교육만 별도로 학교에서 수립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계시민의 시민교육의 고유한 주제 영역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단순히 해당 영역의 일회성 사업을 추진한 것만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 함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지, 사회정서, 행동적 영역에 대해서 역량을 모두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영역은 지역의 이슈와 세계 이슈의 상호 연결성 이해, 사회 정서적 영역은 개인, 지역, 국가, 세계 등 다층적 정체성 형성 및 조화,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편적 가치 존중 등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그 SEL 교육과 관련이 있는 거죠. 행동적 영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이슈 발견 및 연대를 통한 글로벌 이슈 해결과 성찰, 그러니까 참여와 관련된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시민교육은 일회성 사업이나 행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 세계시민교육과정 운영의 실천성은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선정 이유, 교육 내용, 조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좀 평가하도록 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공통지표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부분을 좀 마치고 네 번째 공통지표인 교육 재정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 학교회계 효율적 집행 제고, 여기도 이제 교육 재정 부분이 총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지표 1이 20, 공통지표 2가 10, 3이 10, 4가 10 해서 총 5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의미를 보면 학교 회계의 효율적 집행은 학교 교육 활동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 회계의 독립성, 효율성 등을 근거로 예산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교육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 자율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목적은 학교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학교회계 집행 역량을 강화한다. 학교 재정 운영의 건전성, 자율성, 책무성을 확보한다. 평가 요소는 이제 정량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앞서 말씀을 미리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 집행률, 요거는 작년도 최종 집행률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 운영비 집행률, 요거는 올해 거고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시면 되는데 교육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이 별도로 나와 있죠. 그래서 교육 운영비, 학습 준비물, 학생 복지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목에 관련된 부분들 전체 총액에서 비율을 좀 보겠다는 얘기죠. 요거는 정량평가입니다. 에듀파인 자료 집행률을 보는 거고 예산 담당관에서 EDS 데이터를 일괄로 추출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교 예산 운영 자율성 및 회계 집행률 제고를 위한 교육 공동체 협의 자료,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본다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 변경된 내용에서 보면 이 교육 공동체가 협의를 했냐 안 했느냐는 사실 빠지게 되죠. 왜냐? 정량이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실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작년에는 필요했죠. 그래서 보면 학교회계 집행률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 최종 집행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95% 이상이 만점입니다. 3%씩 급간이 나누고 점수는 0.5점씩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정량평가 중에서 두 번째는 학교에게 교육 운영비 집행률인데 요거는 95%가 아니라 88%고 여기는 2%씩 급간이 좀 나뉘게 되고 마찬가지로 점수는 0.5점씩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유의사항 보면 학교회계 집행액은 평가자료 기준일에 따라 학교회계 실지출액을 의미하며 예산현액은 평가자료 기준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회계 예산현액 총액을 의미하고 학교회계 집행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올해 거 계산할 때 적용이 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이제 새롭게 반영이 된 부분인데 교육재정 및 지역협력, 그래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협력 활성화 노력. 의미를 보면 학교시설은 지역사회 중심 공간으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된다. 학교장은 지역사회와 학교시설 공유로 공공자원 이용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학교 자체는 두려움이 좀 많았어요. 개방함으로써 사실 수익이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개방된 공간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제 책임 소재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공교육의 확대를 경기교육의 기조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교육자원, 특히 이제 뭐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시설의 개방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지역 단위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 교육 중심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뭐 운동 동호회가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세미나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요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그러한 요구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지역의 중심 교육 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의도에서 이 평가 지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평가 목적을 보면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이용 증대 등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을 활성화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인데 학교시설 개방 여부,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실태 점검 결과 두 가지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개방 가능 일수를 교육지원청에서 취합 공지해서 데이터화한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시설 공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개방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개방한 것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게시 증빙 자료. 그러니까 외부에 우리가 이렇게 개방을 하니까 와서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해라 라는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있었느냐. 그리고 앞서 여기 나와 있던 학교 홈페이지 부분, 그리고 이제 빌려줬을 때 일시 사용 허가 대장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이 평가 자료로서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시설 개방 여부는 이제 시설은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대상 시설입니다. 개방 해당 요건은 대상 시설에 대하여 평가 기준일 내 개방 가능 합산 일수.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에서 어느 정도를 개방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 실태 점검 결과. 그래서 개방 시간, 이용 방법, 이용 수칙 등 관련 내용 외부 게시. 이런 것들을 외부 게시했느냐.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체육관 앞쪽에다 이렇게 게시를 해놓는 경우가 많죠. 예약 현황 및 전년도 개방 실적 홈페이지 게시, 일시 사용 허가 대장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 요소 보면 학교 시설 개방 여부는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학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했냐. 또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 실태 점검 결과가 평가 요소인데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였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체육관 앞에
게시를 해놓으면 일반 지역 주민이 보기는 어려우니까 학교 정문 앞에 뭐 이제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로 게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평가 척도를 보면 정량평가, 학교시설 개방 여부 요게 3점입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개방 원칙에 의한 개방 가능한 일수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규칙에 의해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 시설 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매년 학교는 4월 1일까지 개방 가능한 일수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산출은 각 시설별 개방 일수에 평가 비율 반영하여 합산한 일수로 하되 운동장은 최대 120일까지 인정한다. 평가 반영 시는 60일, 왜냐하면 50%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과 체육관을 더해서 100일 이상이면 만점인 3점이 되고 20일씩 급간이 내려가고 점수는 0.2점씩 급장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요 이제 개시 일수 이외에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 실태 점검 결과 관련해서는 외부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느냐가 0.6이고요. 홈페이지에 이제 예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년도 거들을 게시했느냐 이게 0.6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년도는 개방 실적이 되겠네요. 이건 예약 현황은 이제 올해 예약된 것들을 공지를 했냐. 그럼 이게 이제 1.8이 될 것이고요. 이제 빌려줬을 때 여기와 관련돼서 대장이 있느냐. 그게 0.2점 해서 총 2점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을 좀 보면 학교 시설 개방 여부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개방 가능 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교육지원청에서 취합, 공지한 데이터로 실시한다. 아래 사유는 증빙을 통해 해당 일수만큼 평가 비율을 반영하여 인정한다. 체육관 공사가 30일이다 그러면 이 30일은 개방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자, 예외 인정 사유. 체육관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개방 시간대에 교육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한 것으로 본다. 또 시설 공사도 앞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한 것으로 보고요. 개방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개방한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하겠다.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 실태 점검 결과는 외부 게시 증빙 자료, 학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일시 사용 허가 대장 증빙 자료 등을 통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소속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개방 기능 가능 일수와 예약 현황, 그 다음에 개방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가 지표, 공통 지표의 3과 4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평가 지표 3은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를 이제 평가 영역으로 보고 크게 두 가지 인성교육 활성화에 대한 정성평가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활성에 대한 정성평가 총 1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평가 영역은 교육 재정인데 이 학교 회계의 총 집행률 작년도 그게 이제 95% 이상이면 만점인 2.5점이 되고 또 올해 교육 운영비 집행률 88% 이상이면 2.5점으로 만점이 이렇게 돼서 총 5점으로 정량평가로 구성이 되었고 올해 이제 학교회계 집행률 전년도 최종 집행률이 이렇게 들어오고 학교 운영비가 별도로 빠지게 된 이유는 기관평가와 지방공무원 성과평가와 일관성을 갖기 위해 변경이 된 거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새롭게 들어온 것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부분인데 체육관과 그리고 운동장 개방, 체육관은 최대 100일, 그리고 운동장은 최대 120일까지 정량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고 평가 자료로는 외부에 이렇게 학교에서 시설을 공유를 해서 대여할 수 있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느냐,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 여기 양식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공지가 되었느냐, 그리고 빌려줬을 때 일시사용 허가대장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총 5점으로 이렇게
총 3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 외부 게시, 홈페이지 운영, 일시사용 허가 대상 요게 2점에서 총 5점으로 구성이 되어서 10점이 지금 평가 역사, 교육재정, 지역 협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율지표 부분을 그리고 Q&A 부분 선생님들과 살펴보면서 경기도 학교평가 편람 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증거 기반 정책평가 운영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댓글로 저를 응원해주신 선생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